여유와 멋있는 그 무예가 바로 태권이다. 자연 속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제 태권이 아닌가. 그래서 태권을 융합성의 무예다, 전체성의 무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문화재의 생명은 원형을 지켜가는 겁니다. 옛 것을 그대로 살려서 오늘 이어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이 영원히 빛나는 얘기죠. 이게 바로 태권의 맛이다. 저는 태권원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무형유산 태권 인간문화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경화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태권 교육 전수관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97년도에 이것이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생긴 일에 최초의 무술 전당인 거예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 차원에서 그것을 잘 전수하고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건립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유일한 전승단체인 태권 보존회 사무실이 여기 있고 그래서 보존회에서 이제 매달 그 전승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전승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승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전승 교육관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저 수들 먹으러 짚어.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선생님께 절. 안녕하십니까. 자, 활을 태면서 선다. 실질적으로 손을 빨고 잡을 때는 제자리에서 하지 말고 항상 옆으로 비껴 나가면서 비키면서 잡을 건데. 높게 찰 때는 아래서 위로, 낮게 허리 정도 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는. 자, 기합수로 적다. 기합 크게. 왕성한 기합 소리가 있을 때 상당히 들어갈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앞으로 후대에 이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중차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짜 이 문화재의 전승교육에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크게 기합 크고. 정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태권에 가지고 계신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 그런 것들이 먼저 일단 존경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운동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게 많이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폐렴을 앓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될 수가 치료가 없다. 그런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이제 휴학기를 내고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근교에 있는 그 풍류산이라는 그 개천사에 가가지고 생식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어느 이제 하산을 했는데 태권을 정립하시고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초대 임금을 신한선 선생님의 KBS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신한선께서 주장하는 게 이 태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무예고 유일한 우리 전통무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에 이제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 무예 진정한 우리 무예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신한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무예를 수련할 당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아니었었어요. 83년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서 세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무예였어요. 왜냐하면 춤을 추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굼실거리면서 동작을 취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무예냐? 무예가 아니라 저건 춤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이런 무예를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우리 내가 처음에 이제 태권을 배울 때도 보면은 신한선생님을 찾아가서 뵀는데 나는 한 방에 상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술기를 배우러 왔는데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품을 밟으면서 활개짓을 하면서 춤을 추듯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지나 이게 의아했었죠. 근데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한 2달 동안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2달 동안은. 그래서 야 이걸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왜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했는가를 이제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택견의 생명은 바로 품밟기 활개짓에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발차고 걸어 매치고 하는 동작들은 어느 무에도 다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품밟기 활개짓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 택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견의 맛이다. 택견의 그 품밟기라는 그 독특한 몸놀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품밟기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3박자 리듬. 그래서 리듬을 타는 무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몸의 중심을 바로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단순한 품을 밟아줬을 때 공격도 가능하고 방어도 가능하거든요. 택견은 이제 품뱉기랑 활개짓이 있다 보니까 공방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활개짓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 이거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활개짓이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러면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 보면 뭐라 합니까? 저 활개치고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걸어갈 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활개짓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이 움직일 때마다 손도 같이 움직이거든, 그죠? 그게 템포고 리듬입니다.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와 똑같은 그 원리로 돼 있는 게 이제 택견이에요. 여러 부여들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귀에 들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공격한다면은 택견은 그렇게 뭐 긴장감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택견은.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서 택견을 여유와 멋을 창조하는 무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택견은 그런 여러 무예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몸놀림의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권도 기술, 또는 유도 기술, 씨름 기술, 뭐 합기도 기술을 다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몸놀림에서 어떤 기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합기도도 되고 유도도 되고 태권도도 되는 거거든요. 이 택견은 다른 무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견을 융합성의 무에다 전체성의 무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택견의 원리를 보면 이제 그 굼실거리고 능치얼거리고 그런 부드러운 몸놀림 속에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차기도 보면은 강하고 날카로운 발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튕겨 때리는 힘을 빼고 있다 순간적으로 탁 튕겨 때리는 마치 물방울 손끝으로 톡 튕기듯이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택견의 그 기술은 발차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발기술은 서식이 6가지가 있죠. 걷어차기, 발을 들어서 발등으로 상대의 턱을 가격하는 걷어차기, 또 째차기, 뺨을 때리는 접어서 안에서 밖으로 후리는 그 째차기, 또 밖에서 안으로 후리는 후려차기, 그리고 이제 고든발질, 발끝을 차는 겁니다. 거리 기술에는 이제 씨름하고 똑같아요. 낚시거리, 뭐 호미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안짱거리라죠. 기술은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씨름하고. 그러나 씨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다 가지고 있어요. 택견에는. 민화에 보면 말이죠. 옛날에 우리 그 화가들이 그린 그 지금 현재 내려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구한말 시대 그렸던 그 유숙 선생이 그린 그 대캐도. 거기 보면은 상구하게 둘러쳐져 이런 곳에 윗마당에서 씨름을 하고 아랫마당에서는 택견하는 그 그림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보존이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민족들이 명절날 되면은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씨름판도 구경하고 택견판도 한 자리에서 구경했던 그 즐겼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택견은 발로 찼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포인트가 얼굴입니다. 얼굴을 발로 때리면은 반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맞아 때렸는데 KO 당했어. 그럼 한 판 끝나는 거예요. 옛날엔 여자들은 비녀라고 남자 동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동곳을 꽂아가지고 상투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꽂는 비녀거든요. 우리 이제 겨루기를 맞서기라고 합니다. 맞서기를 할 때 딱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지 않고 상대방을 걸어 맺히지 않고 한 판에 이길 수 있는 게 그 동곳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동작이에요, 그죠? 딱 들어가 딱 뛰어오르면서 돌개질로 탁 해서
상대방의 동구스를 탁 발로 차서 빼버리면 승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에 포착되면서 돌아서 딱 발로 차가지고 뺐을 때 그때 최고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멋진 그 무였냐 이거죠. 상대를 때리고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하면 아 내가 졌어 하고 자연스럽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제 택견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력소를 그들한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후연지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택견의 그 우리의 순 목적이라면 이제 자아를 발견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바로 둘 원프 서라 섰다 낮게 찰 때는 위에서 아래로 끼잡기, 높게 찰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높게 잡아. 참말은 여기서 바로 땀들게 칠 수가 쉽지. 이렇게 쳤을 때는 또 낮게 쳤을 때는 이렇게 잡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낚시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높게 찰 때 상대방을 가격을 하기 위한 어떤 내가 공격으로서 제압을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기보다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실력을 견주어 본다, 또는 나의 수련 정도를 파악해 본다 그런 점.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순간까지 상대방이 몸이 다치지 않게 배려를 해주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의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교육과 어떤 예의에 대한 교육이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택견에 대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가 많이 퇴색이 돼가고 있고 특히 이제 현 시대에 우리 자라는 어린 학생들 이게 인성이 부족하고 저는 그거를 무예를 통해서 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무예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생명은 원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걸 변질시키는 것은 이거는 생명력을 문화재의 생명을 끊는 행위거든요. 변질시키는 것은 변화가 돼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변화는 옛 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 시대에 맞게 한 몸놀림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 원형은 원형대로 지켜가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원형만 그거 가지고 가게 되면은 재미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어딘 거냐. 각색을 해서 보여준 게 주가 돼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가 돼서는 결국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건 두 번 다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무형유산까지 등재되는 이런 쾌거를 올린 그야말로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수천 년간 내려왔던 우리의 전통무예 수녀들이 해왔던 그것이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이 내서 이게 맥이 끊기면 아니 되지 않느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신체 활동에 정신 건강에 좀 더 많이 열심히 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견도 함께 열심히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택견은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흐르적거리고 능청거리고 마치 춤추는 것 같이 그런 춤 사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박진감 있고
또 심신단련에도 좋은 무예고 또 자기 호신에도 큰 그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택견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재로 이것을 지정했다면은 현재 사는 우리 국민들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느적거리고 능청거리고 우스꽝스러운 무예를 보지 말고 진짜 그 가치성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견을 봐주시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